시작하시죠. 반갑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공시법 1, 2월 새 과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부동산 공시법하고 세법하고 합쳐서 한 과목이죠. 자, 우리 부동산 공시법은 두 개의 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 12문제, 부동산 등기법 12문제, 그리고 다른 선생님이 하시는 부동산 세법에서 16문제, 합쳐서 40문제. 그래서 한 과목이 됩니다. 그죠? 한 과목이 돼요.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낙제 없이, 과락 없이 평균 60점 나오면 되죠. 이 평균은 1차 따로, 2차 따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죠? 그 정도. 이런 기본적인 얘기들은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자, 우리, 지금 36회 강의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11, 12월 달에 기초 이론을 했습니다. 이 기초 이론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보는 거 아니었고, 기초 이론을 다지기 위해서, 용어 중심으로, 그리고 밑바탕에 깔려있는 이론 중심으로 왜 이런 제도가 나왔고 왜 이런 용어를 쓰느냐 그런 거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1월, 12월 달에 끝이 나고 이제 1, 2월 달부터 해서는 제대로 된 진도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 이론에서 1, 2월 달에 들어오는데 1, 2월 달에는 대부분의 이론들을 거의 다 보게 돼요. 다만 조금 깊은 내용들은 조금 떼놨다가 3, 4월 달 심화 이론 과정에서 합니다. 그래서 기초 이론에서 안 다뤘던 것들도 기본 이론에서는 거의 다루게 됩니다. 거의 다루게 돼요. 그리고 이 기본 이론에서 다루는데 이 기본 이론에서 자, 우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은 거의 95% 이상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간정보법은 난이도가 높다, 낮다. 난이도가 낮죠. 낮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깊이 들어가서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다 다룰 겁니다. 다만 이 부동산 등기법은 우리 1, 2월 달에 약 한 85% 정도 다룬다. 그것도 생각하시고 3, 4월 달에 전체를 깊이 있게 다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기본 이론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 공시법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공시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새로 오신 분 계세요? 새로 오신 분. 공부 처음 하세요? 네. 자, 우리 부동산 하는 게 나왔어요. 부동산은 뭘 부동산이라고 하느냐? 움직임이 없는 재산을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움직일 동 없을 부 해가지고 움직임이 없는 재산, 그걸 부동산이라고 불러요. 자, 동산은 움직이는 재산이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아니하는 재산입니다. 그러면 움직이는 재산들은 거의 대부분 가치가 움직이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비해서는 낮아요. 즉 부동산은 항상 그 자리에 고정이 되어 있는 재산인데 이 부동산은 대부분 숫자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즉 공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럼 움직이지 아니하는 재산 대표적인 게 뭐냐? 토지입니다. 토지. 땅은 항상 그 자리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부동산의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민법에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토지 플러스 그 정착물. 자, 여기서 정착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람이 정착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내가 사는 곳으로 옮기면 내가 동작구 살다가 종로구로 옮기면 종로구에 정착하였다. 이런 말을 쓰지만 법에서 쓰는 정착이라는 개념은 좀 다릅니다. 여기서 이 정착이라는 말은 거기 있다가 아니고 토지에 딱 붙어서 뗄 수 없다. 이 분리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정착이 되어 있다는 것은 토지에 딱 붙어서 토지처럼 같이 움직이지 못한다. 이걸 법에서 정착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토지는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러면 토지에 붙어서 항상 그 자리에 같이 붙어 있는 물건. 이것이 부동산이다. 라고 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산은 뭐냐? 법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부동산을 제외하고 동산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움직이지 아니하는 거 빼면 다 움직이는 거다. 그게 우리 법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에 일단 토지와 그 정착물이 있는데 자, 토지 우리 많이 사고 팝니다. 근데 토지는 가치가 높아. 그래서 이 가치 높은 토지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그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잘 가지고 있다가 토지에 대해서 거래하고자 하는 자가 알아야 될 정보들이 있어. 그 정보들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공시를 해주는 절차에 관한 법이다. 그죠?
자, 그리고 그 정착물하고 나왔는데 토지에 정착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물건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나무도 토지에 딱 붙어 있고, 전봇대도 딱 붙어 있고, 우리 앉아 있는 이 건물도 땅에 딱 붙어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뭐 전봇대 사고 팔아? 가로수 사고 팔아요? 안 하잖아. 대부분 사고 파는 것은 우리가 사는 집, 그리고 내가 투자해서 가지고 싶은 상가, 이런 건물들은 사고 팔죠. 그래서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와 건물이 주로 거래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이 토지와 건물이 굉장히 고가예요. 그래서 이 고가의 자산에 대해서 거래하고자 하는 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국가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미리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가 공개적으로 표시, 게시, 알려주는 법. 그게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그죠? 자, 이 부동산 공시법 중에서 우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요거부터 할 텐데, 이 법령은 앞으로 뭐라고 부른다? 지적법이라고 부를 겁니다. 지적법. 자, 부동산 등기법은 뒤에 가서 하면 되니까 됐고, 자, 지적법 하고 나왔는데, 자, 이 용어를 한번 설명을 합니다. 자, 원래 사람은, 야, 너 아버지, 엄마 누구시냐? 뭐 영화 보면 네 아버지 뭐 하시노? 하는 것처럼, 그죠?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시냐? 또 조부, 조모님은 누구시냐? 혹시 결혼해서 배우자는 있느냐? 또는 배우자가 있다면 밑에 자녀는 있느냐? 이런 혈연 관계, 그 사람의 신분 관계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 국가는 호적 제도라는 걸 준비하고 그 사람의 신분 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해줬어요. 지금 이제 호적 제도라고 하지 않고 가족 관계 등록 제도라고 용어는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일단 사람의 신분은 호적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면 사람의 신분을 호적처럼 알 수 있도록 해놓는 것처럼 토지의 경우는 호적 대신 땅 지자를 써서 지적이라고 해서 땅에 관한 호적 같은 거, 그것을 지적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의 이름은 과거에 지적법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지적법에서 우리가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정보들이 지적법을 통해서 공시를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법이 조금 바뀌면서 청량 파트, 그 다음에 물길, 수로조사 파트가 지적법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적법의 이름이 바뀌어요. 청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청량과 수로조사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여전히 지적에 관한 파트만 시험에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수로조사에 대한 게 빠지면서 이름이 바뀝니다. 뭐로 바뀌느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하고 또 이름이 또 바뀌어요. 또 바뀌었는데 여전히 청량 파트는 빠지고 지적에 관한 파트만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과 상관없이 시험에 나오는 파트는 무슨 파트만 나온다? 지적 파트만 나온다. 그래서 예전에 이름이 지적법이었기 때문에 이름이 너무 길죠. 그래서 지적법이라고 줄여서 부른다. 그러면 이 법 이름은 몰라도 되느냐? 몰라도 됩니다. 왜 몰라도 되는가? 실제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느냐? 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아예 문제에서 법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법 이름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지적법 하면 땅에 대해서 뭔가 내가 배우는 법